오늘은 4장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 네 번째 시간으로 전자와 양공의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은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자와 양공의 이동 특성을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과잉 캐리어의 분포와 농도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육면체 모양을 갖는 반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육면체 안에서 캐리어들이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양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양공은 이 안에서 생성이 되고 증가된 양공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원만 고려해서 dy, dz 방향으로 양공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1차원 x 방향으로만 양공이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x는 양공 입자 흐름의 함수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 안에서 캐리어의 생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공의 미소거리 변화 dx에 대해서 양공의 플럭스 함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그 플럭스 함수를 fx 플러스 dx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 안에서 양공 개수의 시간적 변화율은 라운드 p, 라운드 t 곱하기 이 직육면체의 최적 dx, dy, dz가 될 것입니다. 양공의 흐름은 x방향으로 1차 원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fx 플러스 dx 곱하기 dy, dz가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약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 식의 우변에 dx로 나눠주고 다시 dx를 곱해주면 같을 것이고 요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dy, dz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 dy, dz 약분하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미분의 개념입니다. 바로 도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운드 p, 라운드 t는 마이너스 라운드 fx, 라운드 x로 쓸 수 있습니다.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양공에 대한 양공의 플럭스 변화, 즉 거리 변화에 따른 양공의 플럭스 변화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이 플럭스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럭스라는 것은 단위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흐르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전류밀도, 여기서 양공의 전류밀도를 고려하면 단위 전화량 곱하기 양공의 농도, 양공의 속도. 그래서 단위를 비교해 보면 Q 곱하기 양공의 농도, 양공의 개수가 되겠죠. 단위 최적당. 그 다음에 속도는 cm/s.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플럭스라는 것은 이 전류 밀도를 단위 전하량 Q로 나눈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fx에다가 Q분의 J를 대입하면 라운드 P, 라운드 T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이 존재하므로 이 시간적 변화율은 생성된 거에서 빼기 재결합되는 거,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평형 상태 저수준 주입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비평형 상태에서 양공의 농도, 전자의 농도는 과잉 캐리어 농도 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시간과 x의 함수를 표시하였는데요.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t는 자, p0는 시간에 독립적이고 항상 일정하죠. 자, 이것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지고
라운드 델타 P, 그 다음에 라운드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갖는 의미는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과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식 라운드 P, 라운드 T는 전류 밀도의 미분항 그리고 생성과 재결합 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라운드 P를 라운드 델타 P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전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전류라는 것은 드리프트가 만드는 전류와 확산에 의해서 만드는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 전자, 양공 나눠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은 전자의 드리프트 전류와 그 다음에 확산 전류입니다. 뒷부분은 양공의 드리프트 전류와 양공의 확산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공의 확산 전류를 이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미분에 대한 공식을 잠깐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P2, 라운드 T는 편미분의 법칙은 어떻게 되죠? P를 편미분하고 2를 곱하고 2를 편미분하고 P를 곱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도 확산계수는 전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요 앞에 있는 Q하고 서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Q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X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 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동도 앞으로 빼고요. P를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그런데 라운드 P는 뭐라 그랬죠?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은 과잉 양공의 시간적 변화율로 대치할 수 있으니까 라운드 P는 라운드 델타 P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P를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을 더 하기 때문에 라운드 제곱 델타 P에 라운드 X제곱이 되고 앞에 확산계수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 항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 앞부분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있는 항은 바로 양공의 드리프트 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농도차로 인한 확산 항이 두 번째 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성과 재결합 항. 이것은 주로 빛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바로 세 가지 항이 반도체에서 캐리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전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공과 전자에 대한 연속방 정식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확산항과 양공의 드리프트항, 그 다음에 생성과 재결합항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과 재결합항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GP라는 것은 과잉 양공의 생성률입니다. 그런데 재결합률은 우리가 재결합할 때의 수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의 양공의 수명도 있지만 과잉 양공의 수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거를 혼합된 수명을 타우 P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항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과 내부에서 캐리어들이 만든
내부 전개가 있습니다. 내부 전개는 이미 우리 앞에서 빌트인 포텐셜 편에서 살짝 다루었죠.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기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압이며, 이 전압을 인가하면 캐리어가 분리가 됩니다. 양공은 이렇게 흐르고요. 전자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름으로써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부 전기장은 내부 전기에 비해서 매우 클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전류를 계속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이 내부 전기보다는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 전기장항이 0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그냥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라운드 E, 라운드 X는 0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전개가 아무리 작지만은 이 내부 전개는 캐리어들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이 라운드 X라는 뭐죠? 아주 작은 미소거리 X 변화에 대해 전기장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가 아주 작은 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 전개가 적더라도 이 비율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0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라운드 E, 라운드 X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학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것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앰비폴라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앰비폴라 전송이라는 것은 MB, 양쪽이라는 의미죠. 폴라, 극성이죠. 양극성 전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에 아주 짧은 시간에 펄스 상태의 빛을 딱 조여주면 일순 캐리어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전자와 양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쿨롱의 힘으로 결합돼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내부 전기에 의해서 이 캐리어들이 잡혀서 얘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 묶인 상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앰비폴라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송 방정식을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앰비폴라 방정식이라 하고 앞에서 말한 라운드 E, 라운드 X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움직일 때 전자의 특성을 따를까요? 양공의 특성을 따를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